프라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질문입니다. 2주 전 프라하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체코 학계와 사회 전체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중부 유럽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고 널리 믿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체코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체코의 의식 성장을 위해 앞으로 체코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4년 신년 웨비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개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상태여야만 어둠의 세력들, 주로 감정층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 마음을 장악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체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체코의 국가나 집단의식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체코가 반드시 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소비에트 연방이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해 있던 모든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긴장과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전체의 긴장이 고조되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드시 체코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체코에 어떤 특별한 문제나 이슈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은 그들이 당열된 집단이 아니며 이것이 그들이 지구를 점령하지 못한 주된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타락한 존재들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지만 푸틴의 배후, 시진핑의 배후, 이란과 다른 특정한 국가의 지도부 배후에는 감정, 멘탈 및 정체성층의 타락한 존재들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과거와 집단의식의 기록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존재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의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과거의 기록이 어떻게 이로 인해 자극을 받았는지 연결하는 것이 더 건설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리되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났는가?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는 정말 유럽의 일원이 되고 나토의 일원이 되고 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는 체코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했던 모든 국가와 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 접근하는 더 건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소비에트 연방의 과거를 돌아보고 러시아의 침략과 푸틴의 소비에트 연방 확장 위협으로 자극받은 것이 무엇이며 국가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 국가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빅토르 오르브친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러시아와의 관계 등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 헝가리의 경우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헝가리라는 국가로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과거를 잊은 건 아닐까요? 수도를 가로지르던 탱크의 행렬을 잊은 건 아닐까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는 편리하게 무시할 수 있었던 푸틴의 의도가 드러난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나요? 한 발은 EU에, 한 발은 밖으로 계속 내딛고 싶습니까? 아니면 EU와 나토에 헌신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와 더 가까워져서 필연적으로 러시아에 지배당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는 흑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쯤 분명하지 않다면 굴복하거나 푸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이에 모호한 지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